오늘은 이제 두 개의 그림책을 소개를 네.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조금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배워볼 수 있는 그림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구체적인 관찰, 그 다음에 좀 민감성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그림책, 이렇게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아저씨 우산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네, 여기 있는 이제 멋진 신사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사랑해요. 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가는데, 이 우산을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차마 이 우산을 못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산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비가 왔을 때 다른 사람 우산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우산이 있는데. 네, 왜냐면 본인의 우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본인의 우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우산이 좀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비바람이 치거나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한 게, 아이고 저 우산 어떡하냐,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우산 어떡하니,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출을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산을 아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공원에 갔는데 비가 투둑투둑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꼬마가 아저씨 우산이 있으니까 우산 좀 펴갖고 좀 나 좀 씌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딴청 보고 있죠. 네. 저 좀 먼 산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아까운 우산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옵니다. 친구가, 이 아이가 이름이 통통이었는데, 통통아 우산도 없어? 같이 쓰자라고 하면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비가 오면 퐁포로롱, 비가 오면 핏짱짱, 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요. 네, 그래서 아저씨가 이때 생각합니다. 정말 우산을 쓰면 저런 소리가 들릴까? 그 다음에 저런 노래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마음을 먹고 우산을 이제 써요. 네, 우산을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퐁포로로 핏짱짱 이런 소리가 들리네 이제 라고 하면서 집을 가는데, 제가 이 그림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우산을 이제 접고 집에 외출하고 돌아왔잖아요. 네. 이때 이제 아내분이 있는데,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비가 오는데 우산을 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전에 분명히 굉장히 무수한 순간에 아저씨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아끼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좀 침묵했다는 걸 의미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침묵하고 그냥 바라봐주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그림책이었어요. 보통은 아끼다 뭐 된다고 막 욕하면서 아끼다 똥대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침묵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끼리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특히 아이들한테나 그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침묵한다는 거 참 쉽지 않지만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네. 저도 참 아이들한테 이렇게 잔소리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잔소리들을 잘 보면은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밥 먹을 때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밥 먹으면서 막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게 참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아이한테는 또 그런 활동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가족들이나 이제 사랑하는 친한 사이들과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그 세 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네, 이 세 개가, 하나는 모호함이에요. 모호함.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사이에 너 그런 것도 몰라? 야, 우리 가족인데, 야, 우리 가족인데 지금 너 내가 말해야만 알아? 말 안 한다고 몰라, 이런 것들. 굉장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호함이 있고요. 연애할 때도 그래요.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의 언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정말? 또 사과했어도
당신의 사고는 진정성이 없어. 그 진정성은 정말 뭘까를 굉장히 또 고민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죠. 왜 카톡에 오타가 이 뭐야 이게? 응? 여기 성의 없이. 그렇죠. 점이 좀 3개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굉장히 모호하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내 방식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밥 먹고 나서 뭘 해야지? 학교 갔다 오면 뭘 해야지? 당신 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내 방식들을 강요하는 그렇습니다.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내 방식에 좀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거군요. 네. 공부도 그렇죠. 맞습니다. 공부 시키고 너 잘 되라고. 그렇죠. 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정말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네,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 상대방,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관찰하고 정말 좀 민감하게 캐치해서 좀 정확한 어떤 상황을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림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미안해요라는 그림책이에요. 네. 이제 여기 굉장히 귀여운 아이가 있잖아요. 이름이 후우였어요. 네, 후우라는 아이였는데, 후우? 네, 후우. 이 후우가 굉장히 조금 느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후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참 다정하죠. 언니가 이렇게 공부도 알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하는데 후우는 좀 숫자를 아는 것도 좀 느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글자를 아는 것도 좀 느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것도 잘 넘어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속상하게 후우가 이제 이렇게 뭐 숫자를 잘못 외울 때도 있고, 그래서 언니가 후우야 너 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후우가 뭐라고 얘기냐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하거나 넘어졌을 때도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는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후우한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후우가 조금 원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글씨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언니가 책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넘어졌던 이유도 잘 안 보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예.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이의 후회 문제점을 알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더 미안해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처음 도입 시작에도 이제 고백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굉장히 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한테 조금 속상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 라고 반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정말 좀 사과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부모님이니까 또 아이들의 그런 감정을 존중하기보다는 또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아이를 좀 남의 아이 대하듯 한번 해보자. 네, 라는 관점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게, 아까 대표님 잠깐 연애 이야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왜 연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처음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관심 갖고, 이제 궁금해하고. 근데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조금 어떤 역할을 좀 떼고, 엄마, 아빠, 자녀에 대한 역할을 떼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너를 좀 궁금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 아이나 또는 뭐 남편이나 어떤 가족들이 나 너한테 사실 좀 굉장히 섭섭했다, 서운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유에 좀 타당하지 않고 근거가 없더라도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미안해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오늘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공기청정기만 관리하지 마시고요. 예, 사랑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